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벽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데이비스, 덕배시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주님, 내가 만약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끄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1889년 12월 31일 일기 중에서. 조셉 데이비스는 1856년 8월 22일 뉴질랜드 왕가나리에서 태어났으나 4살 때인 1860년 부모를 따라 호주 멜버른으로 건너왔다. 변호사인 아버지를 포함한 데이비스의 가족은 독실한 청교도 단체인 플리머스 형제단에 속해 있었는데, 데이비스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는 13남매의 가장이 되었다. 데이비스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20세 때는 누이 사라가 사역하던 인도 남부 지역 엘로르에서 1년여간 선교 사역을 돕기도 했다. 그러나 말라리아에 걸리는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양한 설교 사역 등을 통해 데이비스가 한국으로 선교를 나갈 때까지 지속되었다.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공부한 데이비스는 많은 형제를 부양할 부담을 느끼고 있던 터에 콜필드 문법학교를 세워 1888년 4월까지 7년여간을 교장으로 일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린 학생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던 데이비스에게 학교 운영은 자신의 생계, 교육적 이상, 신앙적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멋진 방안이었다. 데이비스가 한국 선교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중국 주재 성공회 선교부 총무 월프 신부였다. 중국에 주재하면서 1884년부터 한국을 오가던 월프는 1887년 한국 선교, 특별히 부산 지역 선교의 시급성과 간절함을 담은 감동적인 편지를 호주에 보내 선교사가 없는 부산에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여러 곳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이 번번이 거부당하자 월프는 자신의 부산 방문기와 부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호주의 콜필드 교회의 맥카트니 목사에게 보냈다. 월프의 편지는 맥카트니가 발행하는 The Missionary at Home and Abroad에 실렸고, 그의 글을 읽은 데이비스는 한국이 인도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인도로 되돌아가려던 마음을 돌려 한국으로 선교하러 가기로 했다.
그 당시 영국 성공회 교회를 다니던 데이비스는 선교 파송을 위해 빅토리아주 장로교회로 이적했다. 1888년 8월에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잠시 신학을 공부하고 이듬해 목사고시를 준비해 1889년 8월 5일 데이비스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 1889년 8월 17일 멜버른에 있는 스캇츠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청년연합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누이 메리와 함께 8월 21일 기차로 멜버른을 떠난 데이비스는 9월 30일 배편으로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그리고 1889년 10월 2일 이른 아침 부산에 도착했는데 이날이 바로 호주 선교부의 부산 선교를 여는 아침이 되었다. 이후 데이비스는 부산을 출발하여 인천을 거쳐 10월 5일 서울에 도착해 언더우드와 교류를 하며 언어를 익혔다. 30이 넘는 나이로 한국에 들어온 데이비스는 이미 호주에서 콜필드 학교를 세우고 교장으로 일했던 경력자였고 대학에서 문과를 전공해서 고전어 실력이 탁월했다. 언더우드는 데이비스의 성품과 실력을 알아보고 자신과 함께 서울에 머물면서 성서 번역 등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데이비스는 언더우드의 부탁을 마다하고 무리한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한국에 도착한 데이비스는 5개월 어간의 한국어 공부와 적응 교육을 마쳤다. 1889년 데이비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는 서울과 북부 지역에 이미 다른 교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때문에 데이비스는 적합한 선교지 물색을 위해 1890년 3월 14일 서울에서 시작하여 부산까지 약 500km에 이르는 도보 답사 여행을 20여일에 걸쳐 진행했다. 데이비스는 먼저 3월 14일 서울에서 어학선생과 수행원을 대동하고 여행 도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성경과 전도지와 상비약을 준비해서 과천, 수원, 천안, 공주, 경천을 순례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했다. 계속해서 논산, 전주, 오수, 남원, 하동을 거쳐 지리산 기슭 산악 지역을 통과해 갔다. 전주를 향해 걸어갈 때에는 많은 비 때문에 길이 물에 잠겨 장화를 벗고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 이렇게 서울에서 남원까지 270여 킬로미터를 걷는 강행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비스는 매일 대여섯 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무리한 도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추운 날씨와 불편한 잠자리, 맞지 않는 음식으로 허약해진 체질에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 부산에 도착하기 마지막 5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의 도움으로 4월 4일 비 오는 금요일 부산으로 이동했으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인 병원에 입원하여 하룻밤을 병상에서 지내다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이비스는 1890년 4월 5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20여일간의 도보 여행은 어쩌면 데이비스 자신이 죽을 장소를 찾아 나선 기나긴 고난의 여정처럼 보였다. 당시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멜버른에서 할 수 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배를 탄 것이 화근 중 하나였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정확하게 한국 땅을 밟은 지 183일 만이었고 이때 그의 나이 불과 34세였다. 데이비스의 시신은 부산의 복병산에 안장되었다. 부산 현지에서 데이비스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캐나다 선교사 게일은 데이비스의 누이 메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안타까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아직 의식이 있고 저에게 말도 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결국 한시경 데이비스 선교사는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평생 마음에 새긴 선교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음으로써 선교지에 씨앗 하나 덩그러니 심고 떠난 복병산에 묻힌 기독교인 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데이비스의 못다 핀 삶을 지켜본 한국 선교의 선구자 언더우드는 열정적이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한국에 온 훌륭한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를 추억했다. 경남 선교의 시작과 호주 선교의 출발점을 제공한 데이비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에 충격과 도전을 받은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의 여성들은 1890년 8월 25일 여선교회 연합회를 조직하여 한국의 선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는데 해방 이전 한국에 온 78명의 선교사 중에서 35명을 이 기관에 파송했다. 1891년 10월 여선교연합회에서는 맨지스, 페리, 퍼셋의 여선교사를 원래 데이비스를 파송한 기관인 호주 청년연합회에서는 맥케이 목사 부부를 파송하면서 호주 장로교의 한국 선교가 본격화되었다. 이 연합회가 조직되고 활동하는데 데이비스의 누이와 가족들이 깊이 연계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데이비스의 조카 마거렛과 제수 앨리스도 일제에 의해 한국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30여 년간 데이비스의 뜻과 열정을 이었다. 데이비스를 파견한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청년연합회에 이어 여선교회 연합회가 한국 선교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호주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는 보다 폭넓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34세, 그 중에서 183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지만 인도와 한국과 같이 복음의 불모지에 자신의 생명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은 데이비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사랑은 그 이후 126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의 부산과 경남으로 향하게 하는 발판을 제공했다.